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킬 것이냐, 첫 번째 주제로서 소통이 돼야지 자녀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진로를 잘 설계를 해서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오랜 동안 가르쳐 왔는데요.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에 진출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은 학교 교육만이 교육은 아니다, 이 말씀 드렸죠. 가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사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학교가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입시 준비만 하잖아요. 우리 사회는, 사회의 지도층이라든지 어른들이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아이들이 자꾸 나오게 돼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뭐 20살 아래 친구들, 또 20살 약간 이상, 30살 이하 된 친구들이 Z세대이고요. 그 위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M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온 친구들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이제 기성 직원들이 볼 때 만족도,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 만족도죠. 만족도가요, 평균 17.9%입니다. 이게 뭐 사람 인이라는 데서 조사한 것인데요. 불만족은 얼마나 되느냐? 42.6 정도가 돼요. 이건 뭐죠? 우리가 어떤 제품으로 보면 완전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참 바람직한 시민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친구들이 배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책임은 대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있는 거죠. 가정. 1차적으로 가정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약점은 첫 번째가 책임감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감이 1위예요. 41.6%.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배려와 희생정신이 부족하다. 이게 2위예요. 복수 대답이니까 26%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근성, 인내력,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34%가 나왔어요. 그리고 적응력, 23%, 협업 능력, 22%,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이 친구들의 약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형성이 됐어야 되냐면 가정에서 형성이 됐어야 되고 학교 생활을 통해서 형성이 됐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거 어디서 배우나요? 어떻게 해서 책임감을 배우나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책임감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책임감. 요즘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이불 좀 개라, 네 방 청소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 청소 안 해, 이불도 개지 않아. 이렇게 살던 친구가 사회생활하면서 책임감 있게 자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죠. 참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이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어떤 책임자로 섰을 때요,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죠? 바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책임감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배려, 희생, 어디서 배웁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갔다 집으로 오고 매일 이 생활만 하는데 이 친구들이 책임감, 배려, 희생, 근성, 뭐 이런 거 언제 배워요? 협업, 이런 거 못 배우죠. 이건 어디서 배웁니까? 아이들하고 놀고, 뭐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놀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활동이 대학 입시라는 것 때문에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이게 참 굉장히 아쉬운 것입니다. 책임감에는 자기 주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뭘 책임지고 하는 것인가, 자기 주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기 주도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육의 목적은 자립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국이라든지 호주 뭐 유럽 이런 데 가면 18살 되면 부모님이 계속 아이한테 눈총을 줘요. 야, 너 지금까지 키워줬으면 이제 지금부터 네가 살아가야지. 왜 부모한테 계속 의지하고 힘들게 하느냐. 눈치를 주니까 어떻습니까? 짐 싸들고 나가서 새빵살이 하면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자립하는 것이죠. 자, 자립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식적으로 자립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공부해야 되고 뭘 학습해야 되는지 찾아내는 게 지식적 자립이에요. 심리적 자립.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의 어떤 보호 좀 줄이고 부모의 간섭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심리적 자립이에요. 사회적 자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 주고 도움받으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고 경제적 자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생활 비용은 자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또 양육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야, 내가 알고 보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육이죠.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적 자아라는 게 있고 현실적 자아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되고 싶은데 사실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다 했을 때 여긴 격차가 생기죠. 이 격차가 크면 이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 격차를 줄여야죠. 어떻게 줄일까요? 이상적 자아를 조금 낮추고 현실적 자아를 조금 더 노력해서 올려서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제 공부다,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의무적 자아와 실현 가능한 자아라는 게 있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이상적인 것, 의무적인 것을 자꾸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님이 원하는 그 의무적인 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난 실현 가능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사이 격차가 생기는데 이 격차가 클수록 이 아이는 불안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의무적 자아를 부모님들은 낮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는 실현 가능한 나를 더 열심히 해서 이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네. 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과 자존심이라는 거 큰 차이가 나죠. 그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 그 얘기는 뭐죠? 열등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건 정반대죠. 자존심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나 중요한 사람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부모님들이 칭찬과 꾸중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칭찬 아끼지 말고 해줘야 됩니다. 근데 꾸중도 해주셔야 돼요. 칭찬은 다른 사람 앞에서 해주시고 꾸중은 아무도 없을 때 해주셔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망신 주는 거 꾸중 아닙니다. 남자분도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 앞에서 한 학생을 막 혼내주는 꾸중받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형제들이 있을 때 그중에 어떤 아이를 꾸중할 때는 아무도 없는 데서 꾸중해 주셔야 됩니다. 칭찬은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을 때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도 자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칭찬하고 꾸중하는 방법을 자동으로 익히게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 안 하고 계속 뒤에서 남 험담하고 그게 본인에게 들어가서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또 부모님한테 우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많이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맡기는 게 자녀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회사에서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많이 맡겨주고 재량권을 많이 줄 때 그건 뭐냐 부하 직원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격려가 되는 것이다. 많이 맡겨라. 그 대신 이제 간섭하고 보호하는 건 부모가 많이 줄여야 나가는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뭐 대학생들도 부모님이 보호하고 간섭하고 대학원 시험 보는데 시험장에 부모가 따라가고 정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 인사부에 찾아가서 우리 아이는 힘든 거 시키지 말라고 이런 부모가 있고 전 대학원 저도 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그런 부모들 봤어요. 아니 대학에 성적이 잘못 나왔다고 교수인 저한테 부모님이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2번이나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좀 모한 얘기지만 제가 그 부모님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혼내줬습니다. 그건 잘못된 부모라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위임해야지 그 자녀의 성적을 자기 스스로가 성적 이의신청서를 내서 다시 평가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왜 부모가 거기 끼어듭니까? 자녀의 인생에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끼어들면 안 된다. 이것은 물론 약간 성장한 고등학생,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어린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또 책임을 져야 되겠고. 아이가 아빠 나 자전거 사줘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야, 돈 없어. 그렇지 않죠.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왜 자전거 너한테 필요한지 얘기해봐. 그리고 야, 자금을 마련하는데 아빠가 돈을 한 반밖에 못 되겠다. 그럼 반은 네가 내야지. 네가 탈 거니까. 그러면 네가 정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서 반을 마련할래?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 뭐 자기가 반을 내게 한다든지 3분의 1 되게 한다든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협상을 해서 자기가 맡은 걸 책임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때는 나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배워야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거 얼마야? 라든가 돈 없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래. 너 또 스마트폰 해? 너 또 게임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러이러하니까 자, 우리 스마트폰을 네가 하루에 몇 시간 언제부터 하면 좋겠니? 그래서 협상을 해야 돼요. 협상. 그래서 둘이서 약속을 져놓고 서로 약속 시간을 만들어 놓고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로에 대한 부분인데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절대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이 다음에 뭐 할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what to be를 물어봐서는 안 되고 what to do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다음에 뭐 할 것이냐?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지, 이 되는 것은 뭐냐면 수단가치고 하는 것은 목적가치예요. 뭘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것, 이것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되려고 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나사 우주 항공국에 어느 대통령이 왔는데 청소하는 분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또 지나가면서 악수를 한번 하고 뭐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다 알죠, 청소하는 거. 그때 저는 우주에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청소 안 하면 이 우주 항공국은 쓰레기 더미가 돼서 사람을 우주에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공사장에서 아저씨 뭐 하세요? 나 벽돌 쌓고 있지. 아저씨 뭐 하세요? 나 벽 쌓고 있지. 옆에 아저씨 나 병원 짓고 있지. 그러니까 위에가 더 중요한 거죠. 그 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공직자 또는 뭐 이런 걸 맡았는데 내가 왜 이것이 됐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갈 때 성적에 맞춰서 대학 학과를 정하고 전공을 정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업이 대우가 좋다고 해서 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적당한 직업이 무엇인가. 그거를 골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셨죠? 해외여행 가보면 어떻습니까? 패키지 여행이 있고 또 자유여행이 있잖아요. 어느 게 좋아요? 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패키지 여행 가면 불편한 게 뭐죠? 더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빠져 있어요, 코스에. 그렇죠. 자유여행은 움직이긴 불편하지만 교통수단도 어렵고,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오랫동안 있고 싶은 만큼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패키지 여행을 시키지 마십시오.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하고 대학을 어디 무슨 과 나오고 어느 회사에 가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가고 싶은 데를 인생 여행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이가 어딜 가고 싶은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주도에 왜 옵니까? 오는 사람마다 목적은 달라요. 제주는 목표예요, 목표. 제주도에 가는 건 목표고, 목적은 제주도 가서 내가 뭘 하려고 가느냐. 낚시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한라산 백록담 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유여행,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뭐 한 가지만 잘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옛날에는 한 가지만 깊이 알면 먹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멀티 나이프 아시죠? 거기에 뭐 칼도 있고 송곳도 있고 별게 다 들어있잖아요. 펴면. 지금 시대는 이 경계가 없어집니다. 전공과 전공 사이에 경계가 없어지고 이 전공과 이 전공이 서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전공을 만드는 융합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아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기초 역량이라는 게 있고 직업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직업 역량이라는 게 전공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초 역량이라는 건 뭐죠? 전공 말고 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능력, 인간관계 능력, 뭐 어떤 그 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 등등 이런 거거든요. 음악을 아는 능력, 공간 지능 뭐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공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이 전공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옛날에 그 전공이 굉장히 오래 갔었는데 요새는 그 전공이 얼마 후에 없어져요. 소멸되고 다른 전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직업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초 소양이 다른 것이 없는 친구는 직업을 옮길 수가 없어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하나의 전공을 가지고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고 더군다나 뭐 50세에 은퇴, 40대에 은퇴하는 것도 있죠. 지금 60대 은퇴, 선생님들도 60대면 공무원들 다 그만두시잖아요. 그럼 60에서 100세까지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전공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대학으로 얘기하면은 전공과 과목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교양 과목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행도 많이 해보고 많은 부분을 경험을 쌓아야 돼요. 나는 엔지니어지만 음악을 잘하는 엔지니어가 돼야 되고 나는 또 엔지니어지만 디자인, 미술 쪽을 잘하는 그런 엔지니어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자기 꿈을 이루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업은 계속해서 소멸되고 또 생성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하나의 직업을 가지면 굉장히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요즘도 뭐 예를 들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직업 보세요. 완전 별 볼 일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직업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일거리 다 떨어져가지고 요새는 뭐예요? 전업을 하잖아요. 전업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딴 거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무원 하다가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군인들 군대 생활 오래 하다가 나와서 사회생활 잘 적응 못하고 선생님 하던 분들 그만두고 나와서 못하고 회사 생활하던 사람 한 부서에서 전문가라고 있었는데 나오니까 구분 가게도 못하고 라면 가게도 못 차리는 거죠.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야 된다. 아이들 데리고 여행 많이 하십시오. 학교 한 달 쉬고 여행하시고요. 학교 1년 쉬고 여행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1년 늦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아이 데리고 3년 동안 세계 일주했어요. 3년 동안. 남편, 아내, 아이 둘 데리고. 학교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이 해외를 다녀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조잘 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조잘 왜? 앞조잘 좋아한다 잘한다. 왜? 앞 이렇게 돼 있죠. 앞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앞조잘가 왜 중요하냐면 조잘부터 할게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끊임없이 찾아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잘, 왜? 앞이 뭐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 직업의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끝으로 왜? 나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이 지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두 번째 편, 지성과 영성과 지성과 또 뭐 사회성과 인성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히 남한테 많은 것을 받는 테이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많은 걸 주는 사람, 기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